2-6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저희 앞서서 계속 공부하고 있던 페어런츠 펑션을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저희한테 뭔가를 알려주지 않고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앞서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요,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가 있는데, 자, 이 함수의 벌텍스가 1,2래요. 자, 그리고 얘가 오픈즈 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위로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원래 y는 x제곱의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얘는 y는 x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x-1의 제곱 이렇게 해서 가면 벌텍스가 1,2라는 얘기는요, x쪽으로 하나 움직이고 y쪽으로 두 개 움직여서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로 생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보기에 주어진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처음 보기에 주어졌던 게 2차 함수였죠. A번에서는요, 자,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리함수가 y는 루트 x였었죠. 자, y는 루트 x. 자, 얘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하도 많이 해서 외웠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2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으로는 1만큼이요. 자, y축으로는 2만큼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에서요, x축으로는 하나 움직이고요, y축으로는 두 개 움직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새롭게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겠죠.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절대값 함수예요. 절대값 함수는 기본이 y는 루트 x였었죠. 자,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자, x축으로 얼만큼요? 이만큼요. y축으로는 역시 이만큼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쪽으로 두 개 움직일 거예요. y쪽으로도 두 개 움직일 거고요. 자, 요 점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저희가 새롭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이렇게요, y축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번 같은 경우는요, 리시프로컬 펑션이었었죠. 형태가요, y는 x분의 1이었습니다. 자, 얘는요,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역시요, x축으로는 얼만큼요? 1만큼요. y축으로는 2만큼요. 자, 그렇게 움직여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각각의 한 점이 움직이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를 점근선의 형태로 봐줄 거예요. 자, x에 뭐가 있는 거냐면 1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1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마치 점근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렸습니다. 자, y축으로는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이만큼 움직일 거고, 자, 제가 여기에 역시 마치 점근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그래프를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기존에 그려졌던 이 파란색으로 x축, y축 모양 비슷하게 그렸던 거, 자, 얘를 이렇게요, 만나지 않게 정확하게 그리기는 어렵죠. 자, 요 정도 형태로 그려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선 저희가 지금 한 게 뭐예요? 트랜슬레이션이죠. x축으로 y축으로 움직이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요, 형태에는 변화가 없고요, 상하 좌우 움직이기만 한다는 거. 자, 그게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자, 제가 볼 때 이번 문제에서는요, 리플렉션에 관련된 것 같아요. 리플렉션은요, x축이나 y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이루는 건데, 이번 문제는 뭔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저희한테 준 게 y는 x제곱입니다. 자,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원점을 지나고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취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시요. 함수가 있는데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요, y는 마이너스 하고 fx가 있으면, 그러니까 함수 전체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럼 저희는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번부터 해보면은요, y는 루트 x입니다. 자, 무리함수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저희 아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X축을 가지고 접으면 모양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절대값 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겼었냐면 원래 모함수가 자, 0,0을 가지고 마치 꼭지점처럼 이러한 형태를 취하겠죠. 자, 그런데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는요. X축에 대해서 뒤집어진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자, 이번 함수는요. 리시프로컬인데 원래 모양은요. 여기에 1, 4분면에 이렇게 하나, 3, 4분면에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죠. 그쵸? 자, 그런데 얘가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 그래프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사실 얘가 옆으로 간다는 얘기나 위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나 그래프의 모양은 같지만 그래도 아무튼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함수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얘도요. 이렇게요. 자, 얘는 이 그래프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취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서는요. 저희는 리플렉션에 대해서 해본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함수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y는 x제곱이 있고요. y는 2x제곱이 있습니다. 자, 둘 다 이차 함수인데요. 함수 전체 앞에 2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지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x제곱의 그래프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자, 그런데요. y는 2x제곱이 됐습니다. 자, 앞에 있는 2요. 이 숫자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하는데 제가 얘를 잠시 a라고 놓을게요. 자, y는 ax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a 값은요. 먼저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1도 가능하고요. a는 1보다 크고요. 다시요. a는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a는요. 0보다 작은 경우요.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하나씩 지워가면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a가 0이라는 얘기는요.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y는 0 곱하기 x제곱인데 그럼 여기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일 땐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자, a가 1이라는 얘기는요. y는 x제곱입니다. 자, 처음에 나왔던 그래프하고 모양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a가 1일 때는 역시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마지막 거를 볼게요.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음수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a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새롭게 나오는 식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저희 이거 2번 문제에서 다뤘던 거네요. 자, 어떻게 됩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갖는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5개 중에 3개가 이제 없어진 거고 저희는 이제 이 2개만 보면 됩니다.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역시 예를 들어 보는 게 편해요. y는 뭐 5x제곱 아니면 y는 2x제곱 이런 걸 얘기합니다. a가 0과 1 사이라고 하면은요. y는 2분의 1x제곱이거나 아무튼 요 사이에 있는 뭔가를 써주면 돼요. 3분의 2x제곱도 괜찮겠죠. 자, 기본적으로요. 함수 전체 앞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 저희 지금 a 값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vertically stretch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vertically stretch는 뭐냐면요. x축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a가 1보다 크면은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기본 형태를 한번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제가 그래프를요. 위에가 오픈된 게 아니라 아래가 오픈된 형태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은색으로 그린 거요. 자, 이게 y는 x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y는 뭐 2x제곱이에요. 자, 뭐가 됐든 간에 이 a 값이요. 이 a 값이 누구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제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x축에 대해서요. 더 멀어지는 형태예요. 이렇게요. 자, 이해가 되실까요? 자, 반대로요. 이번엔 a가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뭐 y는 뭐 2분의 1 x제곱 이런 식으로요. 자, 얘는요. x축에 대해서 이렇게요. 더 가까워지는 형태를 취합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전에 했던 거요. A는 1보다 크고요. 그래서 Y는 5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축에서부터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X축에서 멀어지고 더 좁아지고 더 위로 뻗쳐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Y는 2분의 1 X제곱에 대해서 그릴게요. 자, 얘는요, 어떻게 생기냐면, 이번에는 X축에 더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렇게요. X축에는 더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우묵하고요. 아까하고 다르게 더 넓고 그리고 우묵한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요. 이건 버티컬리 스트레치고요. 하나를 더하면 아까 여기 나왔던 거요. A가 1보다 크면 저희가 스트레치라고 표현을 하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저희는 컴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기에 나온 문제는요. 자, A가 다보다 클 때예요. 1보다 클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X축에서는 멀어질 겁니다. 제가 먼저 파란색으로 기본 모함수를 그릴게요. Y는 루트 X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얘가 앞에 2가 붙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축에서부터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절대값 함수니까 그냥 그려주면 되겠죠? 얘는 1일 때 1이고 2일 때 2이고 자, 이렇게 1대 1의 형태를 취하는데 자, 2가 되면은요. 이번에는 제가요. 이렇게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Y는 일단 그냥 루트 X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해볼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Y값 얼마 나오나요? 여기 그냥 2 나오죠. 여기는 1, 0, 1,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X가 0일 때 0이고요. X가 1일 때 여기가 둘 다 이렇게 1,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X가 2면은 Y도 똑같이 이렇게 2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앞에 숫자 2가 붙었습니다. 자, 2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온 숫자 2에다가 저희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4, 2, 0, 2, 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기존에 1일 때 1이었는데 이번엔 1일 때 2가 된다는 얘기죠. 2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요. 저희 아까 얘기했습니다. A 값이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X축에서 멀어질 거고요. 그리고 더 가팔라지고 더 쭉 뻗은 형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역시 B번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C번 그래프요. 언제나 이 그래프 그리는 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먼저 Y는 X분의 1이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요 정도 그려보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Y는 X분의 2예요. 자, 기존에 이 그래프에서 요 점 말이에요. 요게 1,1이겠죠. 그쵸? X가 1일 때 Y가 1 나오니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요. X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면 X가 1일 때요. 자, 역시 한번 가볍게 해볼까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X가 1일 때 Y가 얼마 나오나요? 2가 나오죠. X가 2일 때는요. Y는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기존에 X가 1일 때 1이었는데 이번엔 X가 1일 때 2가 나오고요. X가 2일 때는 Y는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의 모습보다 그래프가 아까 여기서 말했어요. X축에서부터 멀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X축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형태요. 뭐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이 뭐 잘 이해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프만 보지 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이렇게요. X축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요. 리시프로컬 펑션도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아마 1-7에서 저희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수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1-6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